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보내셨나요? 최근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암호화폐 시장의 모습이 어제 저녁부터 소폭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나오는 반등이라 반갑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고점 대비 하락분을 비교해보면 아직 갈 길이 멀은 것이 사실인데요. 내일이면 벌써 주말이 찾아오게 되는데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금요일의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장 상황이 속 시원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상황들이 지속이 됨에 따라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가격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 벤처 캐피털사의 설립자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주요 심리적 저항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언급을 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비트코인 주요 심리적 저항선 53,000달러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벤처캐피털 회사 스틸마크의 설립자이자 매니징 파트너 앨리스 킬린의 경우는 단기 비트코인 투자자의 기초 비용은 줄곧 불마켓 지지밴드 역할을 해왔다며 53,000달러가 투자자에게 있어 심리적으로 중요한 레벨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53,000달러가 비트코인 시가총액 1조 달러를 유지하는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의 거래량 가중평균가 또한 53,000달러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 또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의 공동 설립자 또한 이 주장에 동의하며 비트코인 시가총액 1조 달러가 강력한 지지선이라는 점은 이전 메모에서도 강조했었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단기 홀더는 건강한 시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존재로 간주돼야 하며 비트코인의 심리적 지지선인 53,000달러 이상을 계속 유지하는 한 역대 최고가를 향한 상승은 시간 문제다 진단을 했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만약 53,000달러까지 하락을 한다면 현재 가격 대비 무려 10% 이상 더 하락해야 하는 수치인데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 같습니다. 지금의 투자자들의 심리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 오늘 비트코인 옵션 만기가 임박하고 있는 가운데 이 점이 암호화폐 시장을 힘들게 만들 것이라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정확히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30억 달러 옵션 만기 임박했다. 약세 관점 강세를 보인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30억 달러에 달하는 51,900개 비트코인 옵션 계약이 이번 주 금요일 만기 도래한다. 코인데스크가 전했다고 합니다. 미결제 약정의 대부분은 비트코인 신고가보다 높은 가격의 콜 옵션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와 함께 비트코인 옵션 마켓의 3개월 풋 콜 스큐가 3%를 기록하면서 플러스로 전환되며 6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매체는 이러한 지표는 트레이더가 반드시 약세에 베팅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현물이나 선물 시장의 매수 포지션에 대한 하방 보호 조치일 수 있다. 다만 비트코인이 지난 10일 신고가를 경신한 후 16% 하락한 것을 감안할 때 이는 시장의 공포 심리가 존재한다는 의미라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30억 달러 옵션 만기를 앞두고 시장 약세 분위기가 만연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앞으로도 단기적으로는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았을 때 선물 옵션 만기에 따라 하락을 할 것이다,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맞은 경우보다는 틀린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에 관한 이야기들은 참고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참 긍정적인 이야기들만 나오면 좋으련만 오늘은 조금 아쉬운 소식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일리토라면 생각나는 국가가 어디신가요? 맞습니다. 바로 핀란드인데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 국가에 대한 내용은 거의 나오지를 않았었는데 오늘 참 오랜만에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현재 핀란드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마케팅에 나서고 있는데 이에 금융당국에서 경고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광고를 제한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핀란드 암호화폐 투자 인기, 암호화폐 광고를 제한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핀란드에서 암호화폐 투자가 인기를 끌면서 관련 마케팅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핀란드 금융당국이 최근 라이선스 취득 사업자만이 암호화폐 관련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핀란드는 지난 2019년부터 암호화폐 사업자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 등록된 사업자만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라이선스를 취득한 업체는 10여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와 관련해 핀란드 메이저 미디어의 경우는 최근 사설을 통해 암호화폐가 핀란드에서 유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기가 지속될 것이라 진단을 했다고 하네요. 기사에서 나온 국가인 핀란드의 경우는 정말 암호화폐 시장에서 보기 힘든 국가였는데요. 이렇게 내용들이 스물스물 나오고 있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이 글로벌적으로 급속도로 퍼지고 있으며 금융당국이 나설 만큼 시장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나라의 금융당국이라고 한다면 갑자기 본인의 나라에서 듣도 보도 못한 암호화폐라는 것이 확장한다고 했을 때 최우선적으로는 당연히 규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글로벌적인 분위기를 보면서 이게 괜찮은 건지 안 괜찮은 건지 판단하면서 그에 발맞추어 나가게 되겠죠. 이 말인즉슨 이 시장은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성장을 했지만 초기 시장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는 반증으로 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슬슬 핀란드와 같은 국가들이 하나둘씩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한 국가들이 규제를 먼저 하겠죠. 하지만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며 시장이 발전하는 단계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가볍게 보고 넘어갈 만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대한민국 SNS의 시초라고 불리우는 싸이월드 알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이죠. 많은 흑역사들이 보관되어 있는 판도라의 상자로 알고 있는데요. 이 싸이월드가 얼마 전 현재 가장 떠오르고 있는 섹터이죠. 메타버스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몰렸었는데 이에 오늘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싸이월드 코인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미 상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이월드 메인넷 토큰 싸이토토리 디지파이넥스에 상장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싸이월드 메인넷 토큰 발행 주관사인 싸이 메타버스 체인의 경우는 오늘 싸이토토리를 암호화폐 글로벌 거래소 디지파이넥스에 정식 상장했다 밝혔다고 합니다. 싸이 메타버스 체인 측은 싸이월드의 메인넷 코인인 싸이토토리가 향후 싸이월드의 기축 통화 역할을 한다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싸이 메타버스 체인 측은 또한 이번에 상장되는 싸이토토리는 싸이월드에 대한 대중적 인지를 바탕으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대중적 접근을 높이는 동시에 폭넓은 이용성 확보를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 밝혔다고 합니다. 참 오랜만에 보는 싸이월드 내용이라 더욱 반가운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싸이월드가 이 싸이토토리라는 코인을 통해서 어떠한 미래를 그리고 있을지, 또한 메타버스 안에서 어떠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화폐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를 찍은 국가이죠. 엘살바도르에서 최근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제통화기금인 IMF의 경우는 엘살바도르를 저격하며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쓰면 안 된다고 경고에 재차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의 원인이라고 분석한 내용들도 나오고 있지만 지난 6월부터 7월, 8월, 9월까지 매달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 사실 자체가 하락 원인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IMF가 재차 경고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엘살바도르에게는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얼마 전 엘살바도르에서는 1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채권을 발행하며 더욱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거의 이 정도면 IMF에게 선전포고를 날린 것이나 다름이 없겠는데 이에 오늘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 엘살바도르의 적극적인 행보가 단연코 눈에 띄고 있는데요. 주미 엘살바도르의 대사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른 국가들이 우리의 리더십을 따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정확히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미 엘살바도르 대사 다른 국가 우리의 리더십을 따르게 될 수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주미 엘살바도르 대사인 밀레나 마요르가의 경우는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른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데 있어 엘살바도르의 리더십을 따를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많은 국가가 해당 문제와 관련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 달러 약세 우려를 이해한다. 그러나 엘살바도르는 다른 수준에 있기를 원한다. 우리는 계속 나아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엘살바도르의 발언에 아마 IMF를 시작으로 많은 기관들에서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길을 개척하는 것이 절대로 쉽지만은 않을 텐데 참 대단하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재 내년이죠. 2022년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하려는 국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브라질이죠. 브라질의 경우는 인플레이션의 타격을 직접적으로 맞으며 국가의 경제 상황이 심각하게 안 좋아졌다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브라질의 대선 후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하겠다 말하자마자 지지율이 올라갔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브라질 국민의 약 절반 정도는 비트코인을 공식 통화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한다는 설문조사가 공개되어서 상당히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이처럼 국가의 중앙정부의 신뢰가 무너지며 경제가 무너진 국가에서는 비트코인을 채택해서라도 살리고 싶은 마음이 큰 것이 사실이죠. 제가 많은 영상에서 현재 암호화폐의 시가총액은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엘살바도르 외에도 2개에서 3개의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하게 된다면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의 규모는 상상 이상으로 커지게 될 것이기에 자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 먼 미래도 아닙니다. 내년 많은 전문가들 또한 새로운 비트코인 국가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해줄 시그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리 머지않은 시간 안에 이 시장이 얼마나 확장이 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금융의 중심이죠. 미국에서 암호화폐 시장 관련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이죠. SEC에서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12월 2일 공개회의에서 암호화폐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 12월 2일 공개회의에서 암호화폐 논의 계획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 문제에 관한 패널 토론을 개최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논의는 위원회의 주요 목표인 투자자 보호 보장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SEC는 또한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다양한 블록체인 및 디파이 기술, 암호화폐 기반 ETF 및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며 SEC가 해결하기를 기대하는 주제들이 논의된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ETF가 가장 기대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은 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직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사실상 전체 산업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 SEC는 이들 제품이나 제품이 기능할 시장을 적절히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한 경우에만 추가 승인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하네요. 현재 SEC를 비롯한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기조가 어떠한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일부 비관론자들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의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들도 이례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관해서는 하루빨리 규제적인 프레임워크를 만들으라는 공통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중이죠. 12월 2일이면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과연 이때 당시 어떠한 소식들이 나오게 될지 내용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 하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관한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암호화폐 시장의 과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이죠. 얼마 전 23일 국무정무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과세를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듯한 내용이 나왔었는데 오늘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결정이 임박이 된 것 같은데요. 오늘 발표가 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내일 통과될 듯하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가 나온 것이 어제 저녁에 나왔기 때문에 내일이면 오늘을 이야기하는데요.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를 이루지 못하며 통과가 불발된 가운데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가 코인니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내일 과세 유예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와 관련해 과세 유예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공제 기준 관련해 좀 더 조정의 여지가 남아 있었다. 내일 상임위 통과된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앞서 IT조선에 따르면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김수흥 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합니다. 조세소위원회는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법안이 통과되며 한 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보류가 된다고 하는데요. 마치 미국의 인프라 법안을 보는 것 같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으나 시간적으로나 정부의 과세 인프라에 대한 준비 상태로 보나 사실상 유예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현재 반대를 하는 의원들의 경우는 과세 유예를 이미 했기에 또 미루기가 힘들다는 입장이죠. 하지만 유예를 했음에도 이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았으며 그때 당시에는 투자자들의 수가 적었기 때문인지 관심조차 주지 않았으면서 지금 와서야 그러한 이유를 대는 것은 참 고구마를 먹은 듯 답답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가장 크게 걱정을 하고 있던 사안인 만큼 이제는 한시름 내려놓을 때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소폭 반등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만족할 만한 정도는 아니리라 생각이 듭니다. 고점 대비해서는 답답한 상황들이 지속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3개월 전, 2개월 전 대비 40% 이상 성장을 했다는 것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을 했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빠졌다고 해서 그 시장의 가치가 훼손이 되었느냐라고 묻는다면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항상 투자는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투자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는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것이며 10년 이상 들고 있어도 불안하지 않을 자산을 찾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으며 절대로 끝난 시장이 아니라는 것 잊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퇴근길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